요즘 경기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보험입니다. 내가 아프거나 다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싼 보험료를 감당하기에는 돈도 없고 지출을 늘리기는 힘들다 보니 오늘은 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돈이 없더라도 정말 꼭 가입해야 할 보험 두 가지를 안내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처럼 보험을 잘 아는 전문가들조차 보험이 많아봐야 두세 가지 정도만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보험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보험이라는 것은 많아봤자 불필요하다는 것을, 특히 많이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험을 많이 가입하신 분들을 상담해보면 대부분 이 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닌 지인을 통해 관계성으로 가입을 하셨거나 권유 전화가 와서 아무것도 모른 채 대답만 하다가 가입을 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전혀 못하고 믿음과 단순 공포감으로 가입을 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죠. 시간이 한참 지나고 특정한 계기로 보험 공부를 하다 보니 내가 가입한 보험이 정말 잘못된 보험이구나, 잘못 가입했구나 하고 깨달으시고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여기저기 알아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한 달에 보험료를 10만 원을 낸다고 했을 때 20년이면 총 얼마를 내야 하는 걸까요? 매월 10만 원씩 20년간 납부하면 총 2,400만 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2,400만 원짜리 상품을 240개월 할부로 가입하는 개념인 거죠. 월 비용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총 납입 금액으로 확인해보니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혹시 2,400만 원짜리 물건을 구매하실 때 그냥 지인이 권유해서 아니면 전화 한 통에 그냥 혹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정도 금액대면 재정적으로 정말 여유 있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고객님들께서도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찾아보시고 검색해보시고 충분히 생각해보고 계획까지 어느 정도 세우신 끝에 구매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인이니까 라는 믿음으로 믿고 가입하실 게 아니라 요즘은 조금만 시간을 내어 검색해봐도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가장 저렴한지 이러한 정보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고 설계사의 말이 무조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한다면 스스로 공부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한 소비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이것저것 공부하다 보면 오히려 머리 아프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시청하셔도 앞으로는 보험 가입에 실패하시거나 리모델링을 반복적으로 번거롭게 하시는 일이 없게끔 제대로 된 정보로 혼자서도 가입할 수 있게 제가 꿀팁 전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랄게요. 우선 첫 번째로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 항목은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우리나라 인구 중 4천만 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출한 병원비에서 일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어야 하는 보험인데요. 건보에서 보장이 안 되는 비급여를 이 실비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비보험에는 자기부담금이 존재하는데 구분을 해보자면 1세대 실비는 100% 보장하고 2세대 실비는 90% 보장하고 3세대 실비는 급여 90%, 비급여 80%, 비급여 3종은 70%를 보장하고요. 4세대와 5세대 실비는 급여 80%, 비급여 70%를 보장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급여, 비급여 모두 10%에서 30% 정도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실제 병원비 영수증 예시를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전체 병원비 804만원에서 565만원은 공단에서 부담을 해주고 나머지 일부 본인부담금 188만원, 전액 본인부담금 만원, 그리고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 외 항목인 50만원을 합쳐 239만원은 내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비가 있다면 이마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1세대 실비면 100%를 돌려받을 수 있고요. 2세대, 3세대, 4세대 실비는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비 800만원에서 실제로 내가 내는 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보험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꼭 가입을 하셔야 하는 중요한 보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일부 보상이 안 되는 항목들도 있고 미지급이 되는 질병들도 있지만 그래도 폭넓은 범위로 수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비교가 수월한 4세대 실손보험의 나이별 가격 비교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10살 기준 남성은 I사가 5,671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여성은 A사가 4,897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모든 보험이 이런 식으로 성별에 따라 유리한 회사가 달라질 수 있고요.
20세 기준으로 보면 남성은 F사가 7,906원으로 가장 저렴한 회사고 여성 역시 F사가 7,392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30세 남성은 F사가 1,761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여성도 동일하게 F사가 12,478원으로 가장 저렴했네요. 이후 쭉 나아가 50세 같은 경우에는 남성은 F사가 2902원, 여성은 I사가 24,511원으로 가장 저렴하게 가입 가능했습니다. 반대로 50세의 가장 비싼 회사는 남성은 H사가 27,410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여성은 C사가 39,089원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비교표를 보니 왜 보험료 비교가 중요한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게 나이대마다 보험료 차이도 나고 성별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차이가 나며 회사별 보험료도 상이하니까 꼭 비교를 해보시고 실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4세대 실비보험에 대한 보장 한도는 급여 질병 5천, 비급여 질병 5천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해 또한 급여 5천만 원, 비급여 5천만 원 한도로 정해져 있고요. 또 이 한도를 다 쓰셨다고 한들 매년 한도가 리셋되기 때문에 한도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급여에 대해서는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제 200만 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말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실 분들을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면 내가 크게 다쳐 병원비가 5천만 원이 나왔는데 급여가 4천만 원, 비급여 1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세대 실비는 급여 자기부담금이 20%이기 때문에 4천만 원의 20%인 800만 원이 자기부담금이겠죠. 그리고 비급여 항목은 30%이기 때문에 1천만 원의 30%인 300만 원이 자기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총 합쳐 자기부담금이 1,100만 원이 되는 것인데요. 헌데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 원 한도가 급여에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급여에 대해서는 200만 원이 초과하는 비용은 전부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급여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800만 원이 아닌 200만 원이고 비급여는 동일하게 300만 원이라 총 토탈 500만 원만 부담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받는 돈이 5천만 원에서 3,900만 원을 돌려받는 것이 아닌 4,50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실비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러한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 원 한도가 급여에밖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비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죠. 그런데 4세대에만 이러한 조건이며 1, 2, 3세대 실손보험에는 급여, 비급여 모두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 원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질환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옛날 실비를 꼭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실비가 없거나 가입을 예정하신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25년 말이나 26년 초에 실손보험이 개편이 될 예정인데요. 현행 4세대 실손보험에서 5세대로 전환이 되면서 바뀌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우선 급여 항목은 동일하지만 비급여에 대해서는 크게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뉘어 보상한도나 자기부담금, 보험금 미지급이 되는 항목들도 추가되어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입원해서 수술을 한다면 자기부담금이 30%였다면 5세대 실손보험부터는 자기부담금이 50%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4세대에서는 도수치료나 MRI, 비급여 주사제가 30%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5세대부터는 아예 보험금 미지급되는 항목으로 빠질 예정입니다. 물론 보험료가 더 저렴해질 수 있으니 건강한 분들은 전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5세대 실비가 개편되기 전에 4세대로 빨리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아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실비는 갱신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간혹 내 실비는 비갱신형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라면 적립보험료를 확인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실비보험은 갱신형으로밖에 가입이 안 되다 보니 내 노후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변동이 생길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후에는 이러한 실비보험의 빈틈을 메꿀 수 있는 3대 진단비 보험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 두 번째인 거죠. 3대 진단비라 함은 암뇌심장을 이야기하며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보시는 자료처럼 암뇌심장이 우리의 사망률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으면 치료한다고 끝나는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 치료를 받으면서 오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소득 상실이라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내가 만약 우리 집안의 경제권자라면 그리고 나에게 이런 질병이 생긴다면 우리 가정에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의 무게가 정말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치료를 위해 그동안 저축했던 저금이나 투자했던 주식, 부동산들도 처분해야 하며
나로 인해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몸과 마음 둘 다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나마 저축이나 적금을 해놓았던 여유자금이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정도의 비용을 쉽게 마련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득에 맞는 일정 수준의 비용으로 꼭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셔야 하는 건데요. 최근 암 환자의 상대 생존율이 7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주기적인 건강 검진으로 인해 암 치료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졌으며 결국에는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 해결이 가능한 시대가 점점 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암보험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3대 진단비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특약입니다. 암진단비의 경우 크게 일반암과 유사암 그리고 일반암 안에 소외감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소외감은 자궁암이나 유방암, 전립선암으로 생식기암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런 소외감을 가입하실 때는 일반암과 동일한 가입 금액에 100%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소외감으로 분류해서 일반암 진단비의 40%나 일부를 보장하는 보험들이 있는데 이러면 같은 보험을 가입하고도 누구는 유방암에 걸렸을 때 100%를 보장받고 누구는 유방암에 걸렸을 때 40%만 보장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 진단금의 20%만 구성이 가능한데 20% 비중 최대치로 가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일반암 진단금과 1대1 비율 또는 1대2 비율까지도 가입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20%가 최대라 살짝 아쉽긴 하네요.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20%도 최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20%로 설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암진단비 가입 시 주의하실 점은 간혹 유사암의 대장전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등 몇 개를 더 추가해서 차등 지급하는 회사가 존재하고 소외감도 일반암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10%, 20% 수준으로 차등 지급을 하는 회사들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피하고 일부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닌 전액 보장이 되는 회사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외에 암 관련 보험으로 추천드리는 항목은 치료비 항목이 있습니다. 예전엔 단순하게 암수술비, 항암 방사선 이런 특약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특약들이 암수술을 하지 않으면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아예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상되는 것이 아닌 주요 치료비 항목을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암주요 치료비는 암 진단 이후 암 수술은 물론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그리고 최근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중입자 치료, 자가면역 치료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를 받게 되는 해부터 최대 10년까지 가입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가입하고 10년간 치료를 했다면 최대 3억까지 수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3대 진단비 보험에서 암에 관련된 특약은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 암주요 치료비를 집중적으로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 다음으로 뇌와 심장에 대해서도 가입 전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뇌 쪽은 뇌혈관 진단금으로, 심장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뇌출혈과 뇌졸중만 가지고 있다면 뇌혈관 질환이나 뇌혈관의 후유증, 장애 등은 보장을 하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요즘 다들 건강검진 자주 하시죠? 그리고 검진 기술도 발달하여 과거와 다르게 경미한 단계부터 질병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넓은 범위인 뇌혈관 진단금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질환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급성 심근경색보다는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으로 가입을 하셔야지 협심증까지 포함하여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3대 진단비인 암과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을 기본적으로 가입을 해 주시고요. 혹시나 추가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수술비 특약을 하나쯤 같이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술비 특약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수술비 비용이 대부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2020년도에는 심장 수술비가 3,290만원 정도였지만 2023년에는 3,682만원까지 올랐고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같은 경우에는 2019년 896만원에서 2023년도에는 1,199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실비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4세대 기준 자기부담금이 급여 20%, 비급여 30%가 존재해서 실비로 모든 수술비를 커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 수술비 정도는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최종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과 실비보험 그리고 수술비 특약까지 3층 구조로 만들어서 든든한 대비를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수술비 특약 중에 어떤 수술비를 가입하면 좋은 걸까요? 저는 1, 5종 수술비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넓은 보장 범위와 높은 가입 금액, 그리고 비급여도 보장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있는 수술비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34대, 119대 같은 N대 수술비는 질병 분류 코드에 부합해야지만 지급받을 수 있다 보니 보장 범위가 좁고 1구종은 급여 수가 코드인 ADRG로 보장하기 때문에 지급은 명확하지만 비급여가 보장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저렴하지만 큰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높은 특약들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 가성비 특약인 5대 장기 이식 수술비입니다. 이 부분을 3천만 원 설정 시 321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으로 큰 위험에 대비 가능하고요. 두 번째, 각막 이식 수술비가 있습니다. 각막, 안구의 제일 앞쪽에 위치한 유리창과 같이 투명한 부분으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각막이 혼탁해지면서 빛이 통과할 수 없어서 시력 장애가 발생하는데요. 그 혼탁한 각막을 제거하고 새로운 각막으로 바꾸게 되면 각막 이식 수술 특약에서 3천만 원을 받는데 57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으로 큰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비는 악성 종양인 암과 혈액질환 및 혈색소질환, 면역부전, 선천성 대사장애 등 신체에 일정한 수의 혈액세포가 존재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비 특약이 3천만 원 받는데 189원이라는 저렴한 금액대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특약은 나의 실수로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줬을 때 자기부담금을 빼고 보장해주는 특약으로 실비에서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꼭 필수로 갖고 계셔야 하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내 반려견이 산책을 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물었다거나 카페에서 지나가던 중 상대방의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파손시켰다거나 정말 우리가 실제 생활하는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을 책임져주는 보험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한 사고당 1억 한도로 보상을 해주며 만약을 대비한 위험을 1279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으로 지킬 수 있다면 정말 가치 있는 보험 아닐까요? 이렇게 살면서 꼭 필요한 실비보험과 3대 진단비 보험을 포함한 종합보험까지 알아봤는데요. 필수적인 내용들을 모두 구성해서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싸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험들을 가입할 때 몇 가지 꿀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모르고 보험 가입을 하신다면 남들보다 비싸게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꿀팁은 갱신형 보험이 아닌 비갱신형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처음에는 갱신형 보험이 비갱신형 보험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이 저렴한 가격에 혹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단순 월보험료로만 보지 마시고 큰 그림을 보셔야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갱신형 보험은 36세 남성 사무직 1급 기준 42,805원짜리 보험이 10년 뒤 갱신되면 96,131원, 66세 때 갱신되면 486,634원, 76세 때 83,574원, 더 나아가 86세에는 137,7,542원. 이런 식으로 일정 주기마다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상승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며 내가 이 보험을 쭉 보장받고 싶다면 90세든 100세든 그 시점까지 계속 납입을 해야 한다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면 비갱신형 보험은 초기 보험료가 135,244원으로 갱신형보다는 비쌀 수 있지만 정해진 납입기간인 20년만 납입을 하면 더 이상 추가 납입 없이 90세까지 쭉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조건으로 총 납입보험료를 따져본다면 비갱신형은 3,245만 8,560원이지만 갱신형 보험은 86세까지만 보장을 받아도 총 납입보험료가 무려 3억 6,737만 9,160원으로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의 총 납입료 차이는 3억 3,492만 600원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물론 내가 짧은 기간 안에 임팩트 있게 보장을 받고 싶다면 갱신형도 충분히 옳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내 보험을 평생 가져갈 목적이라면 과연 갱신형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정말 비갱신형과 갱신형의 차이는 글자 한 글자 차이지만 이 한 글자 차이로 3억 원이 넘는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꼭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꿀팁은 내가 가입하는 상품이 납입면제가 있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고 없다면 납입면제가 있는 상품으로 가입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납입면제란 회사에서 정한 질병이 걸렸을 때 차후에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기능인데요. 암, 뇌, 심장 같은 중대질병에 걸렸을 때 납입면제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0세가 20년 납입으로 보험 가입을 하고 40세에 암에 걸렸다면 남은 10년 동안은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할 필요 없이 혜택은 그대로 받는 것이 납입면제입니다. 이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내 보험에 있는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쉽게 말하면 나 대신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납입 면제가 없는 상품이라면 40세에 암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남은 10년 동안 내가 계속 납입하여 납입기간이 끝나는 시기까지 쭉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중대질병에 걸려서 재정적으로 여유도 없는데 보험료까지 내려면 힘들지 않을까요? 요즘은 납입 면제가 있는 상품이 대세입니다. 꼭 가입하시기 전에 상품에 납입 면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꿀팁은 납입 기간에 속지 말자입니다. 납입 기간이 짧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납입 기간이 길면 보험료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납입 기간을 길게 30년씩 이렇게 늘려서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일한 조건으로 설계를 했을 때 36세 남성이 90세 만기 기준으로 20년 납입을 하면 13만 5,244원이 나옵니다. 이걸 30년 납으로 바꾸게 되면 11만 1,061원이 나오는데요. 금액이 더 싸 보이니 좋아 보이죠? 하지만 총 납입하는 보험료를 본다면 20년 납은 3,245만 8,560원, 30년 납은 3,998만 1,960원으로 752만 3,400원이라는 큰 금액 차이가 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30년 납이 총 753만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가끔 부동산에 비교를 하셔서 만기를 최대한 길게 30년, 40년, 50년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부동산과 보험은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가치의 변동인데요. 부동산은 가치가 상승해서 더 비싸게 판매를 할 수도 있지만 보험은 그런 가치의 상승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납입기간을 20년 납으로 고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꿀팁은 기본형이 아닌 무해지형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일반형과 무해지형급형의 차이는 납입 중도에 해지를 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존재하느냐, 해지환급금이 없냐 이 차이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신 해지환급금이 없는 무해지형이라면 보험료가 기본형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중도에 해지를 할 것이 아니라면 비싸게 가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차피 만기 시점에는 해지환급금이 0원으로 되는 건 둘 다 동일하고요. 동일한 조건으로 무해지형과 기본형을 가입을 했을 때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무해지형은 3,718만 4,160원, 기본형은 4,914만 720원으로 차이가 정말 크게 납니다. 총 보험료가 1,195만 6,560원이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꼭 내 보험이 무해지형인지 기본형인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꿀팁은 10년 이내에 입원, 수술, 중대질병 등의 이력이 없다면 건강고지 할인형 상품으로 가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이전과 다르게 건강하신 분들 중에서 더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보험료를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13만 3,201원의 보험이 10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없는 건강한 분들이라면 84,960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병원도 잘 안 가는 건강하신 분이라면 일반형이 아니라 건강고지형으로 가입을 하셔야 훨씬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겠죠.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렇게 제가 5가지 꿀팁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어렵고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갖춰야 내가 평생 든든하고 부담없이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든 꿀팁들을 전부 모아 위 내용들을 근거로 100점짜리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대 진단비와 수술비 그리고 가성비 특약들과 일상 배상 책임까지 모두 넣은 설계안이며 납입기간은 20년, 만기는 90세, 무해지형에 비갱신형이며 납입 면제가 포함되어 있는 상품들로만 비교를 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을 위한 10년 무사고형으로 준비를 했고요. 여성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10살은 I사가 39,373원으로 가장 저렴하며 20살은 D사가 51,664원, 30살도 D사가 78,844원 가장 저렴하고 40세, 50세, 60세에서는 I사가 각각 88,540원, 97,552원, 101,525원으로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즉 30세가 실비와 종합보험을 가입한다고 했을 땐 8만원대로 40세는 10만원대 초반대로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혹시 10살, 20살 자녀분들을 위한 보험을 가입하신다면 더더욱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거죠. 진짜 한 달에 보험료를 20만원, 30만원씩 가입하고 싶어도 현재 플랜 보시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혹시 그렇게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 보험이 어딘가가 문제가 있구나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진짜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 고치고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잘못된 건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실비보험, 암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암조효 치료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1호종 수술비, 그리고 자잘한 가성비 특약과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까지 딱 이것만 가입하시고 유지하시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 특약은 많아야 좋다, 많을수록 좋다. 그만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아진다, 정말 든든하다, 아파도 걱정이 없겠다. 이런 생각들 하시지만 정작 그 안을 뜯어보면 불필요한 특약들만 잔뜩 들어가 있고 보험료는 비싸고 막상 아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막 주변에서 보험금을 나는 몇 천만 원 받아봤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그렇게 받도록 보험을 가입하셔도 되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살면서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다면 그럼 결국에는 보험료만 내신 거 아닐까요? 보험은 이번 달만 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 내년, 내후년, 10년 뒤에도 계속 꾸준하게 내야 하는 돈입니다. 한두 번 내고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가입할 때 제대로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보험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딱 필요한 보험만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보험이라는 건 계속해서 신규 상품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보험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나오는 보험마다 다 관심이 있으시고 전부 가입을 하셔서 본인의 모든 리스크에 대비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이런 상품을 권유하는 전화라도 오면 절대로 거절을 못하는 것도 문제고요. 물론 이러한 보험들이 다 갖춰져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건가요? 내가 한 달에 납입하는 보험료가 대체 얼마가 지출되는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보험 리모델링은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고 재정비를 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비를 통해 내가 그동안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지금부터 납입을 하는 비용은 제대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 달에 보험료 수십만 원씩 내시는 분들은 꼭 한번 연락 주시고요. 제가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같은 비용으로 더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보장이라도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 정말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험담에서는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리모델링을 하실 때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하고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컨설팅, 리모델링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 걸어놨으니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거나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해당 내용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꼭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